서울 서울광장에 천막 40동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최진봉 교수님, 예.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원순 시장하고 지금 그러니까 충돌이 됐는데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박사모 대표 저분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향기국 대표라고 하는 분도 법치주의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저게 만약에 필요해서 허가를 받고 쳐야 된다고 하면 허가받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의 논란을 있는 걸 철거하냐 안 하냐 그것도 물론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예.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받아주지 않거나 예. 이랬을 때는 문제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진짜 박원순 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저게 불법으로 현재 점거돼 있는 상태라고 하면 법을 지키지 않은 상태잖아요. 예. 그럼 법을 지키는 절차를 취해서 저는 절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저는 TV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 직접 보진 않고 예. 저 앞에 있는 도서관에 이제 그 집회에 나오신 분들 특히 맞불 집회에 나오신 분들이 들어가서 도서관 이용한 사람들을 막 시끄럽게 떠들고 거기서 술도 드시고 막 노래도 부르시고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민들이 엄청난 항의를 하고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시설물들을 시에서 사실은 처음에는 개방했다가 나중에는 개방을 안 하는 걸로 좀 바꿨는데 그런 부분을 잘 지켜줬다면 사실은 이런 문제까지 불거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기초 질서를 지켰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서울광장은 서울 시민 모두의 사람의 것이니까 예. 같이 공유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법의 테두리 아래서 이루어져야 충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생기는 이유는 법을 안 지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뭐 박원순 시장도 뭐 강제로 하는 건 아니라 법에 지금 경찰에 고소를 한 상태잖아요. 처벌해달라고 고소를 했고 만약에 법 집행을 한다고 하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의 해결, 이 방안이 가장 중요한 해결 방안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에는 이 세월호 천막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박원순 시장의 좀 얘기부터 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우선 서울광장은 우리 시민 모두가 해야 될 그런 광장인데 예. 이게 사실상 뭐 무단 점거돼 있는 상태죠. 그리고 도서관, 뭐 소란 거기서 음식을 먹고 주변에 그냥 그 담배 피고 욕설하고 이런 일들이 예. 너무 심각했고 또 이런 것을 제지하는 단속하는 공무원들에게 예. 뭐 욕설하고 폭력 행사하고 이런 일들을 정말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렇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예.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었다. 그 세월호 천막은 사실은 이미 중앙정부까지 협력해서 서울시 협조를 요청했던 그런 사안이고 그것은 어떤 정치적 조치가 아니라 인도적 조치였습니다. 합법적인 점유와 불법적인 점유 차이죠. 그건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고요. 특히 지금 뭐 촛불 집회는 이런 부정한 권력과 부패한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탄핵 반대 집회는 바로 그런 정의롭지 못한 권력을 비유하고 다시 폭압의 시대로 되돌리자 이런 취지니까 이게 처음부터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당연히 저희들은 어떠한 집회나 시위도 저는 보호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것이 폭력적이거나 예. 불법적이면 안 되는 것이죠. 박 시장이 이제 불법과 합법을 얘기하다가 뒷부분에는 정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그 합법이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예. 예를 들어 이게 그 합법이라는 게 뭐예요? 법에 있어야 합법 아닙니까? 예. 이게 인도적 조치면 합법입니까? 정의에 부합하면 합법입니까? 어떤 거 세월호 천막이요? 그렇죠. 예. 저는 이게 법에 부합의 합법 아닙니까? 예. 근데 제가 그 강화문 광장은 우리 공유재산법을 찾아보면 이게 공공용 재산이에요. 이거는 이게 일체 누구한테도 점유를 허가할 수가 없는 재산이에요. 따라서 이것도 불법 점유입니다. 다만 이게 인도적 때문에 뭐 철거까지는 심하게 안 했는지는 몰라도 예. 저는 이게 합법이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예. 저는 이게 박원순 시장한테 그 말씀 해주고 싶어요. 보통 이게 법을 상징하는 정의 여신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은 이게 그 한 손에 칼, 한 손에 저울을 들고 예. 가서 이게 두 눈을 감고 있어요. 이거는 모든 걸 이렇게 두 눈을 감고 최대한 공평하게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한 눈은 뜨고 한 눈만 감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세월호 하고 이게 촛불하고 왜 이렇게 차별하는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저는 좀 딴 얘기인데요. 예. 제가 그 과거에 공공기관장을 하면서 그 저희 공공기관에서 그 정책 소비자들이 탈북자들이었거든요. 예. 그 탈북자를 위한 행사를 뭐 청계천이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울시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걸 제가 그 당시에 느꼈거든요. 예. 근데 오늘 이 시장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소위 태극기 집회는 정의롭지 못한 부도덕한 그다음에 불법적 권력을 옹호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 우리나라 헌법에 집회와 결사와 의견 표출의 자유는 있습니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집회에 대해서도 형평성이라든지 균형감을 맞춰서 시장으로서 중립적으로 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단지 시장이 지금 제기한 무슨 도서관에서의 어떤 그런 그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같은 것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 같은 것들은 예. 물론 비판받아서 마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어떤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 성숙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겠지만은 적어도 지금 한쪽에서는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고 한쪽에서는 반대하는 집회지 단순히 세월호를 위한 인도적인 모임이라고 딱 규정하기는 좀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서울시장으로서 형평성에 맞추어서 그 집회라든지 또는 그 모임에 있어서 이런 불만이 표출되지 않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어떤 시장으로서의 어떤 정책을 펴 나가주는 것이 시장다운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좀 철거하려는 시도도 과거에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영상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요 무법을 설치한 데가 아니에요. 네? 이유를 대세요. 저희는 예,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예. 검찰을 예. 편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법을 어기셨어요. 집회 신고도 없어도 됩니다. 이거는. 집회 신고를 하시고 정당하게 하셔야지. 아니 무턱대고 신고하시면 안 되잖아요. 강화문 여기 세월호 천막은 집회 신고도 냈습니다. 거기는 다릅니까? 거기는 뭐 나는 남의 나라고. 아니 거긴 광장이고 여기는 화단이에요. 지금 나무가 죽고 있어. 나무가 아니, 이거 안 죽어요, 겨울에는. 나무가 죽고 있어요. 아저씨가 나무를 밟고 있어요.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 어차피 우린 죽을 각오 하고 왔으니까. 각오하고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내 손주에게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예? 물론 저 영상은 이제 대검찰청 앞에 있었던 거지만 애국 텐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건데 박사모 쪽에서는 굉장히 심하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박사모 쪽 입장에서는 그 뭐 광화문의 광장에는 세월호 천막이 벌써 뭐 예. 한 1000일이 다 되도록 뭐 한 3년 가까이 2년 반 넘었잖아요. 그 텐트가 있는데 그건 놔두고 뭐 중앙정부에서 요청해서 합법적이라고 하지만 거기도 사실은 합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예. 박원순 시장이 선과 악으로 이제 구별을 해서 하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촛불은 선이고 예. 그리고 태극기는 악이다. 그래서 그 얘기도 했잖아요. 태극기는 정의롭지 못한 권력을 비호하는 세력이다. 예. 뭐 이런 얘기 했으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편향적인 이런 거라고 볼 수 성향을 있어서 드러낸 거죠. 사실은 뭐 광화문 광장도 그렇고 서울시 그 광장도 그렇고 그런 텐트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저기에 박사모만 텐트 친 게 아니고 그전에도 노조들이 계속 거기 텐트 치고 벌써 몇 년 됐어요. 서울시청 앞에. 근데 여태까지 단속을 안 하다가 예. 이번에 갑자기 나와서 하니까 박사모 입장에서는 좀 예. 화가 날 만도 하죠. 그리고 뭐 고발도 또 하고 하니까 또 예. 많이 좀 비난할 만한데 박원순 시장이 저런 움직임을 보는 건 이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이제 1년 4개월 남았잖아요. 얼마 안 대통령 선거 남았네요. 포기했잖아요. 자기 존재감이 너무 없잖아요. 지금 촛불 이 집회 전국에서. 예. 그러니까 뭔가 좀 자기 존재감을 좀 부각해서 예. 자기의 민주당 그 서울시장 공천을 받아서 좀 출마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그래서 어제도 그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서도 빨리 사과하고 물러나라. 특검 예. 연장 왜 안 해주냐. 그리고 홍준표 경남지사에서도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냐고 정치적인 비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그 포기하고 그 대신에 예. 자기가 있다는 존재감을 좀 확인하려는 의사가 아니냐. 뭐 예. 이렇게 좀 받아들여집니다. 저는 이게 그 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요. 박사모가 이제 그 직권남용으로 고발했거든요. 예. 고소를. 근데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텐트 자체가 불법이에요. 세월호든 어디든. 자, 그럼 이게 그 합법적인 공무를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예. 따라서 이게 직권남용은 안 되고요. 오히려 이게 박사모가 그걸 저항하잖아요. 예. 텐트 철거를. 그럼 이게 오히려 공무집행 방해죄로 본인들이 처벌될 수가 있고요. 예. 제가 이게 박사모라면 직권남용이 아니고 오히려 이게 세월호 천막도 철거해달라. 이렇게 같이 요청하고 철거해야 된다? 안 하면
그게 바로 직무유기는 됩니다. 이렇게 직무유기로 고발해야지 직권남용 고소는 안 될 것 같아요. 같이 철거를 하되 세월호 텐트만 만약에 남겨뒀으면 여기에 대해서 직무유기가 그렇죠. 이게 적용됩니다. 그렇죠. 둘 다 불법이니까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박원순 씨가 이 원인에 대해서 뭐 윤 대표님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줬지만 워낙 시민단체, 이 보수단체한테 당한 게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 뭐 그 병역 비리 문제가 계속 아직까지도 불복을 하고 계속 법원에 사실 저게 판결이 났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을 부인하고 계속 항의하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이제 보수 진영으로부터 박원순 시장이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있죠. 예. 그런 이제 악연이 있는 건 맞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근데 뭐 저는 모르겠어요. 박원순 시장이 어떤 의도를 갖고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제 다만 아까 앞에 말을 하다가 뒤에 가서 그 정치적 얘기를 한 게 자기한테 실수라고 생각해요. 그냥 본인이 그냥 원칙대로 그냥 그렇죠. 법만 얘기했으면 시장으로서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행정 대집행을 하겠습니다. 그거 법률적 집행이잖아요. 그거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물론 뭐 지금 서 변호사 말씀하셨처럼 그 세월호 그분들이 점거하고 있는 것도 불법이라고 하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은 합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 합법이라고 합법인 이유를 대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하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의 경우에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단체 앞에 가서 막 무단으로 점거하고 텐트 치고 이래보세요. 또 철거하라고 거기서도 비난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누구의 편을 들지 말고 시장은 정말 서울 시민 모두의 어떤 그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예. 서울시를 대신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중도적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맞고 괜히 정치적 얘기를 하면 할수록 결국은 본인이 본인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예. 본인이 앞에 얘기했던 정당성도 사실은 부인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또 토요일이에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헌재 선고 이전에 마지막 집회가 될 수도 있는데 정 의원님 숫자 때문에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자체 추산 숫자가 예. 굉장히 부풀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 과학적으로 숫자를 계산하기가 참 애매해서 또 힘들긴 해요. 특히 그래서 이제 당국에서는 더 이상 이제 그 숫자에 대해서 공표를 하지 않는데 분명한 거는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예. 사실입니다. 그런데다 이제 태극기를 흔들게 되면 이 태극기가 펄럭이면서 이 상공에서 보면은 굉장히 광범위한 예. 그런 어떤 그 시위의 물결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내일하고 다음 주 토요일 정도는 거의 이제 클라이막스에 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사실은 3.1절의 시위도 혹시 충돌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했는데 그 많은 걱정 속에서도 아주 극렬한 폭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는 예. 정말 다행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시위 문화가 그만큼 성숙해 있다라는 방증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끝까지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적어도 평화적인 그런 의견 표출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지금 평의의 과정에서 경론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적어도 결론이 나오면 결론에 승복하는 아주 깨끗하고 산뜻한 그런 정치 문화를 이번에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야겠죠. 100만이 왔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태극기 수로 센다고 그래요. 근데 태극기를 팔았던 쪽이랑 이거 비교해 보니까 매주 한 5만 장 나갔더라. 그러니까 이제 부풀리기가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선배님 근데 청와대에서는 3.1절 집회 때문에 여론이 병곡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오늘 들어오면서 제가 여론조사를 봤더니 예. 물론 이게 약간 올랐더라고. 저번에 그 탄핵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13대 이번에 18로 한 4, 5% 정도 18. 예, 4, 5% 정도 이제 이거 올른 건 있는데요. 아직까지 압도적인 다수 한 7, 80%는 아마 이게 그 탄핵 인용 이걸 이게 지지하는 여론 같고요. 예. 크게 여론에 큰 변화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이게 저는 항상 이게 아무리 그 헌법재판이라는 게 정치적인 사법재판이지만 앞부분에 이게 정치가 너무 고려돼 버리면 이게 큰 문제 불복이 생기거든요. 따라서 이게 저는 냉철하게 어떤 법과 원칙에 따라 예. 절대 이게 여론이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 봅니다. 근데 청와대에서 판단하는 것이 지금 내부에서는 촛불 집회 인원보다 10배 많았다는 얘기도 한다는데 정확히 판단을 하는 겁니까? 그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예. 판단을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자기한테 유리하게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뭐 500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지난 주장했죠. 토요일에 주장을 했죠. 근데 사실은 500만이 나오면 서울시 인구의 반이거든요. 그런 정도의 인원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500만이 나오는 건데 그건 객관적으로 볼 때 500만이 나오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아마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본인들의 어떤 그 뭐 변곡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도권이 일정 부분 움직이고 있다는 걸 그걸 믿고 싶은 걸 얘기하는 거고 예. 두 번째는 그것이 또 여론 확산에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메시지잖아요. 청와대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공적 기관으로서의
신뢰도를 갖고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친박 성향으로 분류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청와대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자기들의 신념이나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만큼 우리가 확산되고 있고 여론도 바뀌고 있고 충분히 탄핵을 기각시킬 수 있다고 하는 여론전을 펴기 위해서 예. 저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듣고 싶으면 듣게 되는 확증 편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의 심리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친박단체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여서 더 열심히 예. 자기 주장을 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를 확장시키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저 보도가 굉장히 촛불 집회 쪽에선 그 매체의 보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저기에 대해서 신빙성을 많이 저는 두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기사 자체도 청와대 관계자 그리고 뭐 내부에서 촛불 인원보다 10배 나왔다는 얘기가 나왔다. 탄핵 심판에 대해서 찬반 여론이 5대5다. 이거는 약간 좀 과대 보도나 약간 좀 확장된 그런 내용인 거 아니냐. 예. 저 보도에 대해서는 누구 관계자가 아니라 딱 떨어지게 하지 않고 그냥 분위기가 이렇다더라. 예. 요새 기자들이 많이 쫄리거든요. 맨날 기사 써내라고 압박을 그러니까 받는다는 엄마 써내니까 뭐냐 쓰니까 자기가 청와대 관계자라고 돼가지고 자기 생각을 좀 쓸 수 있어. 난 그건 뭐 기사를 폄훼하고 싶지는 않은데 예. 그럴 개연성도 상당히 있겠죠. 지금 기사가 워낙 폭주하다 보니까 예. 저런 기사가 또 청와대 진짜 발상일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니요. 예. 지금 국민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나라는 분노를 먹고 자라요. 어제 국가는 네. 우리가 4.19 때 분노했잖아요. 그 27년간 경제발전 분노를 먹고 자랐어요. 그 87년에는 6월 항쟁 또 분노했잖아요. 예. 지금 30년간 또 왔어요. 그러니까 이 분노한 거를 국가 발전 에너지로 좀 옮기는 쪽으로 이게 정치인이 좀 하도록 이게 정치인도 노력하고 또 국민들도 노력하고 이래야지 너무 한쪽으로만 쏠리고 좀 한 일주일이면은 또 탄핵 결과가 나오는데 예. 너무 좀 국민들을 이게 흥분시키는 일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일이면 또 촛불 집회, 뭐 태극기 집회하는데 좀 정치인들 좀 제발 좀 나오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예. 또 분노한 거를 우리가 국가 발전으로 좀 옮길 수 있게 연구하는 거를 좀 정치인들이 해야지. 그거 가서 태극기 들고 촛불 들고 저는 그거 좀 이번에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은 아니 바로 마무리할게요. 그건데 그 얼마 전에 정규재 씨 인터뷰에 대통령께서 태극기 시위가 2배나 많이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예. 누군가가 그렇게 보고를 했든지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든지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번 그 탄핵 과정에서 특검 조사도 받지 않고 또 헌재에 출석도 하지 않으셨으면서 28일 날 박사모에 편지를 써서 이렇게 100만 사랑의 편지입니까? 생일 축하 편지를 보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하다라는 편지를 씀으로써 오히려 그런 어떤 탄핵 반대 시위들의 어떤 시위자들의 어떤 그런 그 의식을 더 이렇게 뜨게 만드는 예. 그런 결과도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론이 중요하지 않다. 뭐 요번에 시위를 예를 들어서 탄핵을 여론으로 한다면 촛불 시위 이게 곧 여론인데 이게 곧 탄핵의 결과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실제로 태극기 시위가 훨씬 많이 나왔다. 또 이렇게 굉장히 모순적인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요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가 우리가 이렇게 그냥 쉽게 변곡점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대혼란의 상황이 야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정치인들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야 정치인들, 특히 저 시위에 나가 앉아있는 정치인들 말입니다. 그분들은 좀 사진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예. 다음번 선거에 분명히 국민이 심판을 해야 되는, 그거는 제가 무슨 개인적인 사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정치를 하지 않고 저기 시위에 가서 앉아있으면 그 시민사회 단체장이나 하지 뭐하러 정치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기록들이 다 남아 있으니까요. 이제 대선 주자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서울광장은 서울시민 모두의 사람의 것이니까 예. 같이 공유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법의 테두리 아래서 이루어져야 충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생기는 이유는 법을 안 지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박원 시장도 뭐 강제로 하는 건 아니라 법에 지금 경찰에 고소를 한 상태잖아요. 처벌해달라고 고소를 했고 만약에 법 집행을 한다고 하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의 해결, 이 방안이 가장 중요한 해결 방안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에는 이 세월호 천막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박원순 시장의 좀 얘기부터 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우선 서울 광장은
우리 시민 모두가 해야 될 그런 광장인데 이게 사실상 뭐 무단 점거돼 있는 상태죠. 그리고 도서관, 뭐 소란 거기서 음식을 먹고 주변에 그냥 그 담배 피고 욕설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심각했고 또 이런 것을 제지하는 단속하는 공무원들에게 뭐 욕설하고 폭력 행사하고 이런 일들을 정말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렇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었다. 그 세월호 천막은 사실은 이미 중앙정부까지 협력해서 서울시 협조를 요청했던 그런 사안이고 그것은 어떤 정치적 조치가 아니라 인도적 조치였습니다. 합법적인 점유와 성숙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겠지만은 적어도 지금 한쪽에서는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고 한쪽에서는 반대하는 집회지 단순히 세월호를 위한 인도적인 모임이라고 딱 규정하기는 좀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울시장으로서 형평성에 맞추어서 그 집회라든지 또는 그 모임에 있어서 이런 불만이 표출되지 않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어떤 시장으로서의 어떤 정책을 펴 나가주는 것이 시장다운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좀 철거하려는 시도도 과거에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영상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요 무법을 설치한 데가 아니에요. 네? 이유를 대세요. 저희는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검찰을 비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법을 어기셨어요. 집회 신고도 없어도 됩니다, 이거는. 집회 신고를 하시고 정당하게 하셔야지. 아니 무턱대고 신고하시면 안 되잖아요. 광화문 세월호 천막은 집회 신고서 냈습니다. 거기는 다릅니까? 거기는 뭐 남의 나라고. 아니 거긴 광장이고 여기는 화단이에요. 지금 나무가 죽고 있어. 나무가 아니 안 죽어요. 겨울에는. 나무 죽고 있어요. 아저씨가 나무를 밟고 있어요. 뭘 밟고 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 어차피 우린 죽을 각오 하고 왔으니까. 각오하고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저울을 들고 타석이 두 눈을 감고 있어요. 이거는 모든 걸 이렇게 두 눈을 감고 최대한 공평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한 눈은 뜨고 한 눈만 감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세월호하고 이게 촛불하고 왜 이렇게 차별하는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좀 딴 얘기인데요. 제가 그 과거에 공공기관장을 하면서 그 저희 공공기관에서 그 정책 소비자들이 탈북자들이었거든요. 그 탈북자를 위한 행사를 뭐 청계천이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울시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걸 제가 그 당시에 느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장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소위 태극기 집회는 정의롭지 못한 부도덕한 그다음에 불법적 권력을 옹호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우리나라 헌법에 집회와 결사와 의견 표출의 자유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집회에 대해서도 형평성이라든지 균형감을 맞춰서 시장으로서 중립적으로 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시장이 지금 제기한 무슨 도서관에서의 어떤 그런 그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같은 것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 같은 것들은 물론 비판받아서 마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어떤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불법적인 점유 차이죠. 그건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고요. 특히 지금 뭐 촛불 집회는 이런 부정한 권력과 부패한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탄핵 반대 집회는 바로 그런 정의롭지 못한 권력을 비유하고 다시 폭압의 시대로 되돌리자 이런 취지니까 이게 처음부터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당연히 저희들은 어떠한 집회나 시위도 저는 보호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폭력적이거나 불법적이면 안 되는 것이죠. 박 시장이 이제 불법과 합법을 얘기하다가 뒷부분에는 정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그 합법이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예를 들어 이게 그 합법이라는 게 뭐예요? 법에 있어야 합법 아닙니까? 이게 인도적 조치면 합법입니까? 정의에 부합하면 합법입니까? 어떤 거 세월호 천막이요? 그렇죠. 저는 이게 법에 부합해 합법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 광화문 광장은 우리 공유재산법을 찾아보면 이게 공공용 재산이에요.
이거는 이게 일체 누구한테도 점유를 허가할 수가 없는 재산이에요. 따라서 이것도 불법 점유입니다. 다만 이게 인도적 때문에 뭐 철거까지는 심하게 안 했는지는 몰라도 예. 저는 이게 합법이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예. 저는 이게 박원순 시장한테 그 말씀 해주고 싶어요. 보통 이게 법을 상징하는 정의 여신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은 이게 그 한 손에 칼, 한 손에 서울광장에 천막 40동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최진봉 교수님, 예.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원순 시장하고 지금 그러니까 충돌이 됐는데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박사모 대표 저분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향기국 대표라고 하는 분도 법치주의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저게 만약에 필요해서 허가를 받고 쳐야 된다고 하면 허가받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의 논란을 있는 걸 철거하냐 안 하냐 그것도 물론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예.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받아주지 않거나 예. 이랬을 때는 문제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진짜 박원순 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저게 불법으로 현재 점거돼 있는 상태라고 하면 법을 지키지 않은 상태잖아요. 예. 그럼 법을 지키는 절차를 취해서 저는 절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저는 TV 화면을 통해서 반드시 직접 보진 않고 예. 저 앞에 있는 도서관에 이제 그 집회에 나오신 분들, 특히 맞불 집회에 나오신 분들이 들어가서 도서관 이용한 사람들을 막 시끄럽게 떠들고 거기서 술도 드시고 막 노래도 부르시고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민들이 엄청난 항의를 하고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시설물들을 시에서 사실은 처음에는 개방했다가 나중에는 개방을 안 하는 걸로 좀 바꿨는데 그런 부분을 잘 지켜줬다면 사실은 이런 문제까지 불거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기초 질서를 지켰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자기